안녕하세요. 오늘 북포럼은 341회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임원은 어떻게 일하는가의 김종원 저자님을 모시고 1시간 반 동안 뜨거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 MC 겸 PD를 맡고 있는 안철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자, 오늘 같이 MC를 맡으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의 지식을 읽고 지식을 쓰고 지식을 소통하는 남자 지식 테이너 김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그 지식 테이너라는 이름은 누가 진 건가요? 네, 제가 네. 남들도 인정하는 테이너신가요? 네. 자, 오늘의 그 주인공이신 게스트 김종원 저자님 양력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2005년도에 변화 경영 7가지 성공 법칙이라는 집필에 참여하신 다음에 그동안 많은 책을 써 오셨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사색 헬퍼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꽃이라는 책으로도 소개가 되어 있지만 필리핀 톤도라는 곳에서 그 빈민의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게스트 김종원 저자님이십니다. 김종원 작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사실은 그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저 뒤에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 MC들이 남자라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셨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되게 잘생기셨죠. 네. 그동안 그 프로그램 그 게스트를 모시면서 가장 잘생긴 순에 꼽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등 아니었나요? 아, 1등이요? 아, 이런 분위기시군요. 사실은 그 얼마 전에 지금 필리핀 톤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되게 몸 상태가 좀 안 좋으세요. 여기 화상 입으셨죠? 여기 다리에 1도 화상 입었고요. 네. 임파선이 부어서 원래 턱선이 많이 살아야 되는데 턱선이 많이 죽었어. 이해해 주시고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자제할게요. 유럽 스타일인데 이게.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의 책인 그 삼성의 임원은 어떻게 일하는가. 이 책이 네. 그 저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사색 관련된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이번 책은 거의 독립운동하는 사람의 마음을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지금 살펴보면 자기 생각이 없이 요리조리 이렇게 현혹당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살 수 있게 제가 만들고 싶다는 관점에서 이 책을 사색 시리즈를 제가 4권을 기획했어요. 그래서 이건 첫 번째 책인데 이 첫 번째 책이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왜냐면 한국에 좀 이슈가 돼서 제가 사색 헬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색 헬퍼라는 말도 제가 왜 이렇게 정했냐면 보통 멘토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멘토는 좀 굉장히 강압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따라와라. 거의 돈 받고 하잖아요, 멘토는 또. 근데 저는 오늘도 무료로 왔어요. 제가 무료로 왔고. 원래 저희는 돈은 안 드려요. 예, 맞죠. 또 커피도 안 주시고 1,500원짜리 김밥 주시더라고요. 2,500원인데요? 아, 압구정에 비싸구나. 하여튼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료 강연인데 근데 하여튼 여기서 왜 왔냐면 사색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서 꼭 알리고 싶어서 네. 지금 지난주부터 매주 한 번씩 무료 강연을 하고 있어요. 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좀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온 거고 하여튼 이번 책이 사색 시리즈 첫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4번째 책이 될 때까지 한 100만 권이 팔리면 한국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의 몸집이 한 10%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정말 엄청난 마음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색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그 삼성의 임원은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저자님의 삶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필리핀 톤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오늘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책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양한 자기 개발서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그 책 제목이 굉장히 여기 아마 삼성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의 임원은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제목이 굉장히 그 도전적인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책을 구상하게 되시고 또 혹시나 이 삼성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네. 이런 책을 지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떠세요? 이 책은 제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연립에 사는데 연립 창문을 열어봤더니 거지가 한 명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가서 이렇게 관찰했어요. 관찰해봤더니 핸드폰이 옆에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거지가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딱 세 가지만 빼면 언제든지 거지가 될 수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직장, 집, 차. 빼면 통장에 지금 얼마든지 통장에 몇 억이 있다고 해도 5억이 있어도 5년이면 다 바닥날 거예요. 그럼 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 가치를 내가 정할 수 있을까? 세상이 정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을까? 내 자유를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삼성의 임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기로 결심을 했죠. 실제 삼성 임원들을 만나 뵙고 네.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책으로 정리를 그렇죠. 하시는 예. 그런 생각이 삼성이 임원들이 다른 게 제가 삼성 인력 개발은 이런 데 강의를 해보면 직급별로 다 있어요. 뭐 대리, 고조사원, 과장, 부장, 임원. 근데 이 사람들을 얼굴이나 흰머리가 아니고 태도를 보면 임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강연할 때는 태도를 보면. 그걸 봐서 처음 느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임원들은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듣냐면 내가 얘기하는 걸 이렇게 설명해 주면 모르는 단어가 나타나면 노트북 검색해 해서 나한테 질문을 또 해요. 예리한 질문. 고졸사원 이런 사람들은 빨리 끝나지. 밥 먹고 싶어 죽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릴 수밖에 없죠. 근데 임원들은 자기가 맨날 매일 자기가 최고의 위치에 있지만 더 최고가 되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임원들의 경쟁력이 그냥 삼성 철학도 있지만 임원들이 모여서 철학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런 걸 좀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됐죠.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좀 삼성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요. 네. 아버지께서 작년 가을까지 삼성 계열사 26년 정도 근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으로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문화 중에서 이것만은 꼭 배워야 된다, 배워야 한다 이 세 가지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 근데 있어요. 아버님이 네. 임원으로 퇴직을 하셨어요? 네. 아 그러세요? 마지막 1년 반은 그러니까 아버님의 모습과 책의 내용이 동일하던가요? 일부. 네. 이게 다 다를 수밖에 네. 없는 게 제가 그래서 작가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여령 고모님 잘 아시죠? 전 문화부 장관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대담을 해요. 그 대담 뭐 제가 일방적으로 듣고 있는 거지만 말씀 워낙 좋아하시니까 2시간 얘기하시는데 저는 한마디도 못 껴들어요. 말을 제가 껴드는 거 되게 싫어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이여령 박사님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우물 파는 사람이다. 그 우물을 파서 너희들 대중들이 그냥 우물 판 거를 자기는 관심 없고 대중들이 이렇게 계속 먹게 할 뿐이다. 자기는 계속 우물만 팔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물을 팔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느 땅에 얼마만큼 깊이를 파면 이게 물이 나올 거야 여기서.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네. 그게 궁금한 건데 우리는 더 이상 누가 파주는 우물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남에 의해서 사는 거니까 내가 내 주대로 내가 내 주의를 갖고 살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삼성이 생각났고 이 삼성의 임원들은 모두 다 뭐 핸드폰이든 TV든 가전제품이든 모든 게 다 세계를 선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 뭐 예상을 해요. 삼성이 이번에는 역신장할 것이다. 근데 항상 기대를 뛰어넘어서 최고 실적을 내죠. 그 최고 실적 내는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물을 팔 수 있을까? 이걸 이렇게 연구하는 모습, 그게 경쟁력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요즘 굉장히 많이 사는 게 어렵고 실패를 많이 해요. 근데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실패하면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배우질 못해 그냥 걔는 실패하다 죽는 거예요. 왜 실패를 많이 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데 왜 계속 실패만 하냐? 나는 뭐가 잘못됐나? 그게 뭐냐 하면 그 실패한 그 일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삼성 임원들이 뭐 하루 15시간, 16시간 일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 임원들은 절대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한 일이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대학교도 우리가 선택 안 하죠. 직장도 선택 안 하고 다 모든 게 부모님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그냥 누가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선택을 당하죠. 나중에 변명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실 원한 게 아니었어. 이건 저 사람이 하라고 했던 거였어. 내 삶이 아니었어. 난 잘못이 없어. 계속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근데 삼성 임원들은 모두 다 자기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서 자기가 최고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마음 자세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거고 그게 전혀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쟁력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분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뭐 다크서클은 좀 있었지만 말로는. 그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딱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평사원으로 입사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뭐 사실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만년부장으로 굉장히 네. 힘들게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말씀하신 임원이 돼서 네.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하셨단 말이죠. 저자님이 보시기에는 물론 개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경쟁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힘들고 어떤 사람은 임원으로 성공하고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걸 네. 사색에서 찾았어요. 저도 사색 그 헬퍼를 선택한 게 왜냐하면 이 삼성 임원들은 생각 자체가 달라요. 삼성에 대한 책이 엄청 많거든요. 삼성 회의법, 삼성 뭐 창의력, 삼성 기획력 이런 거 책이 엄청 많은데 그 책의 모체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없으면 그거 아무리 읽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읽기만 하고 끝날 뿐이에요. 어제 읽은 거를 우리는 오늘 기억 못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데모는 괴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섹스피어 아시죠? 네.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 아시죠? 네. 네, 섹스피어는 우리에게 모르시는 분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진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섹스피어는 우리한테 금장반의 은사가를 준다. 근데 우리는 섹스피어를 연구함으로써 금장반은 얻지만 거기에 감자를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색의 중요성인데 사색은 열정 같은 거 있잖아요. 열정은 평범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색은 특별한 사람한테 허락된 소수의 사람한테 허락된 거라서 이게 정말 그 삼성에 그 취직할 때는 다 스펙이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비슷비슷하고. 근데 경쟁은 나눠지는 거예요. 0.1%만의 임원이 되잖아요. 이거 임원은 진짜 금장반에 은사가를 담을 수 있는 0.1%의 임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왜 생각하냐면 옛날 70년대가 80년대 책에 있지만 한 기획실에서 어떤 부장이 이렇게 소리쳤어요. 신입사원들한테 니네는 기획부인데 신문을 왜 안 읽냐. 근데 사실 저도 직장생활 많이 해봤는데 신입사원이 신문을 읽으면 옆 부서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니네는 뭐 할 일도 없냐. 신입사원이 신문을 읽고 있더라. 그래서 못 읽는 건데 그렇죠. 이 한 명은 그건 당연한 일인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30분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와서 신문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경쟁 부서에서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필과 노트를 갖고 와서 공부하는 사람인 것처럼 했어. 신문을 읽고 공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장의 말도 들은 사람이 되는 거고 자기 경쟁도 갖게 된 거고 두 가지 다 이렇게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최연소 임원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한 임원은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복사 이런 것들 쓸데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 이 사소한 것들은 이 일은 자기의 중요성을 결정할 힘이 없다. 그 일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중요성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갖고 대하면 그 일이 특별해지고 그 특별한 일을 이제 커지게 돼서 그게 뭐 메인 사업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죠. 근데 사실은 뭐 진짜 하기 싫은데 이건 정말 내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말씀하신 복사 이런 거 시키잖아요. 네. 사실 이건 사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인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거는. 그래서 그거를 정말 개인이 인플로이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견뎌야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아 나는 여기를 안 맞아. 예를 들어서 다른 더 자기가 자기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대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일을 잘하면 저는 항상 늘 생각해요. 축구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렇게 숨어서 잘하는데 안 보일 거로 생각하지만 딴 팀 감독들은 다 보고 있어요. 잘하는지 알아요. 스카우트에 가죠. 딴 팀 가죠. 딴 부서 가죠. 딴 부서에서 스카우트에 가요. 잘하는 사람들은. 네. 저자님도 그런 스카우트 당해보셨어요? 전 많이 당했어요. 너무 뭐 한 군데 오래 다니고 싶은데 워낙 일을 잘해서 저기 그 좋아요 공인데 보면 그 딱딱한 공이 있거든요. 네. 약간 재수없다 싶으면 딱딱한 공을 던지셔도 됩니다. 저 옛날 야구했어요. 공 세게 더 던질지도 몰라요. 컵으로 던질지도 몰라요. 컵으로. 네. 또 다음 네. 그 삼성의 임원이 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스카이 출신이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이렇게 비율이 적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 배경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자질로 임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럼 이제 저희 아버지도 집안 국립대이긴 하셨는데 스카이 출신이 아닌 임원들을 많이 만나 보셨는지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배경이 좋은 분들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많이 만나봤고 고졸인데도 임원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책도 뭐 시중에 남아 있고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학력이 아니에요. 저도 사실 대학교 4학년 때 중퇴했어요. 2학년 네. 4학년 2학기 때 중퇴해서 네. 고졸이나 마찬가지죠. 중앙대 물리학과인데 고졸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저는 매출 1조 넘는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그 기업 30년 역사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 룰이 있잖아요. 대졸 사원 이상. 저는 대졸이 아닌데도 지원을 했어요. 저랑 충분히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좀 잘하니까 일을 네, 지원을 했어요. 저는. 또 당장에 저 항상 이렇게 그 이력서에 연봉 희망 연봉 있잖아요. 무조건 1억이에요. 1억 썼죠. 1억 쓰고 이렇게 메일로 이렇게 1억 안 줄 거면 면접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저 항상 쓰거든요. 근데 뭐 부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을 어떤 잘하- 놈이길래? 일을 잘하니까 하여튼 불렀는데 그건 제가 룰을 파괴한 거잖아요. 네. 제 실력으로 30년 된 거를 룰을 파괴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실력이 있겠습니까? 내 실력 갖췄으니까 웃음이 나오세요? 네, 그 인사과하고 사장님하고 한 달 동안 싸웠어요. 이런 룰을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 인사과는 사장이 얘가 필요하다. 싸우다가 결국 입사를 했죠. 입사를 했는데 또 면접에서 또 제가 워낙 자신감이 있으니까 면접에서 물어보잖아요. 이게 왜 지원했냐? 집에서 가까워서 지원했습니다. 일을 잘하니까 저는. 그게 다 통한 것 같아요. 삼성 임원들은 별 다를 게 없어요. 그건 자기가 맡은 일을 그냥 아까 말했듯이 괴테처럼 자기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 책을 제 삼성 임원 어떻게 일하는가 책을 읽으면 다 자세히 나와요. 그리고 뒤에 사생 리스트가 3단계 있거든요. 그거 읽으면 다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갖고 왔는데 괴테와의 대화 아시죠? 와. 이게 2권짜리 엄청 두껍죠. 야, 진짜 두꺼운데요? 네, 두꺼운 게 한 권 더 있어요. 2권 시리즈라서. 베개하기는 딱 좋은. 이게 한 1000페이지인가? 엄청 두껍고 엄청 조금한데 이 괴테와 대화를 쓰기 위해서 에커만이 한 사람이 괴테를 처음 알게 됐어요. 알게 되고 8년 동안 괴테를 연구했어요. 만나지 않고. 전화도 안 했어요. 전화도 없었지만 8년 동안 연구하고 괴테가 좋아하는 그 김나준 학교에서 25살인데 김나준 학교 10대랑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괴테의 지식을 따라잡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따라잡고 싶으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책을 읽으려면 삼성 임원이 그냥 삼성 임원 책 읽었으니까 나도 경쟁력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정말 너무 시시하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괴테를 만난 에커먼의 마음처럼 8년 동안 사랑하고 이 괴테를 연구해서 20일 동안 걸어가서 괴테를 만났어요. 그리고 1000번을 만나서 이 책을 낸 거예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뭐 얻을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13,800원짜리인데 이거 갖고 뭘 얻겠어요. 이거를 10번 이상 읽어야 돼요. 제 독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책은 정말 자기개발서의 격이 다르다. 뭐 칭찬이지만 격이 다른 책이다. 10번 이상 읽었다. 서태지 아이들 아시는 분 계시죠? 서태지 아이들 신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읽었다. 이렇게 이런 마음 이런 서태지 세대셨군요. 네, 그 정도. 팬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도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또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제 또래들도 일부 있고. 근데 이제 회사 이름도 좋고 월급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정작 이제 저자님처럼 능력 좋은 분들이 가면 오히려 거대 조직이라는 곳에 눌려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자님께서는 이러한 청년들이 삼성에 입사하는 거 권장하시나요? 권장하니까 이거 썼겠죠. 본인은 한번 지원해 보셨어요, 삼성에?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많이 하셨는데 저의 길을 가기로. 그래요? 지금은 뭐 어떤 거 하세요? 전 이제 다양한 분야 이제 리뷰 쓰고 칼럼 쓰고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권장하지 않으셨군요. 저는 저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능력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31살 때 처음 취직했어요. 31살 때까지는 제가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한테
난 네가 무능력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31살 때. 네, 그때 들은 이후에 제가 시작한 게 있어요. 1, 2, 3 원칙인데 하루에 한 끼 먹고 2시간 책 읽고 네. 3시간 자자. 이렇게 1, 2, 3 법칙을 제가 7년 동안 이렇게 수행했어요. 그걸 통해서 아주 그래서 피곤해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잠을 못 엄청 자가지고. 많아요. 지금 네. 언제 살겠죠? 살겠는데 아무튼 그거 진짜 죽도록 해서 연봉 1억을 달성한 거예요. 죽도록 해서 한 건데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잖아. 죽어도 2억, 3억은 절대 안 될 것 같은. 죽도록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하루 4시간 사색을 집어넣은 거예요. 제 삶에. 사색으로 제 실력을 완성시킨 거예요. 제 실력을 제가 가진 정보를 그냥 스쳐 지나가니까 사색을 통해서 다 제가 흡수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강의 듣고 책을 읽어도 다음날 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뭘 들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근데 저는 강의할 때 절대 뭐 적고 이렇게 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던 거를 머릿속에서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건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 능력 충분히 쌓은 사람은 제 능력을 제가 말한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쓰고 이렇게 외우고 해도 이거 외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게 26번째 책까지는 제가 10,000권 이상 팔린 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몇 권을 내셨다고요? 30권 책을 냈는데 25번째 책까지는 10,000권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색을 통해서 사색을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26번째 책이 드디어 10,000권을 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 7, 8, 5번 연속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지금도.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옛날에는 그냥 뭐 컨셉이 있고 좋은 게 있으면 그냥 그쪽 내 위주로 이걸 쓰면 좋아할 거야. 그런데 이제는 사색이라는 건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사치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상대방한테 접속하려는 뜨거운 노력이에요. 전쟁 같은 노력이에요. 그 노력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제가 책이 팔리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이번 삼성책은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 검은 머리칼과 바꾼 책이에요. 제 머리칼이 지금 염색했는데 볼륨 매직했어요. 누가 해준다고, 공짜로 해준다고 해서 필리핀에 누가 강의 초대했는데 거기 필리핀 미용업계 50% 점유하고 있는 회장님인데 자기 볼륨 매직 전문이라고. 볼륨 매직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한번 볼륨이 안 나온 적 있어가지고 매직만 돼가지고 제가 반곱슬이라서 머리가 이렇게 비 맞은 것처럼 착 달라붙어서 회사 그만뒀어요. 그때 제가 이런 적 있어서 되게 무서웠는데 5년 만에 제가 도전을 했어요. 볼륨 매직 전문이다. 그래서 볼륨 좀 나왔어요. 이번에 만족해서. 만족스러우세요? 네. 5년 전에 또 나 시술했던 어떠세요?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볼륨 매직을 했어요. 네. 이야기가 딴 데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미용실 얘기하죠, 뭐 그러면. 아니 그 사색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색 헬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색을 하려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어떻게 사색을 해야 되나요? 일단 뭐 책에도 있지만 그 책에 나온 걸 얘기하지 않고 딴 걸 얘기하자면 직장인들 많잖아요. 직장인들이 이렇게, 저는 항상 직장 다닐 때 여자랑 같이 다녔어요. 여자가 저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여자는 이렇게 일렬로 다니잖아요. 이렇게 저 돌멩이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아씨 막 던지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 네. 여자는 이렇게 일렬로 다니잖아요. 이렇게. 네, 어떻게 다니냐고요? 일렬로 다닌다고요?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뒤로 걷지 않고 한 줄 이렇게 횡이라고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종대. 그러세요? 종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팔짱 끼고 나란히 다니잖아요. 저도 이렇게 옆에 팔짱 끼고 나란히 다녔어요. 근데 여자들은 또 이렇게, 남자들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면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팔짱 끼고 가면서 전 밥 먹는 것보다 이 여자들과 이야기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웃긴 게 아니고 사실 제가 꿈꾸는 다락방 아시죠? 제가 만든 책이에요. 제가 출판사 편집장이었어요. 구글미디어, 뭐 시크릿다운 산림출판사, 넥서스 다 출판사 편집장이었는데 그런 모든 새로운 콘텐츠들이 다 제가 같이 걷던 여자한테 나왔어요. 모든 카피 같은 것들이. 그럼 여자를 통해서 사색을 하셨다. 네, 여자를 사랑하진 않고 사색만 했어요. 네, 여자 사귀면 안 되니까. 일반적인 이제 저자님 같은 경우는 이런 외모를 가지고 계시니까 가능한데, 아니야. 사실 우리 김승훈 MC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통해 사색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3년 전에 마지막으로 헤어져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색을 해야 돼 그러면? 사색은 혼자 하는 거예요.
방에서 이렇게 혼자 네. 예, 하는 괜찮아요. 강한 사람은 혼자 할 수 있어요. 네. 예. 외로운 혼자 할 수 있답니다. 예. 네, 자신 있어요. 네. 자, 그 사실 뭐 삼성의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삼성이 저희 그 한국의 제일 큰 회사인 거는 맞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고 또 굉장히 경제 이바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건 사실인데 사실 또 반면에 삼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도 분명히 있는 게 네,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책에는 사실 그 부정적인 얘기는 거의 사실은 없고 되게 이제 좋은 이야기를 많이 쓰셨는데 실제로는 그런 시선도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네, 맞아요. 저자님 보시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시선 굉장히 많아요. 그냥 삼성 책을 냈다고 하면 네. 덧글로 읽지는 않았지만 왜 삼성인가요? 읽지는 않았어요. 읽지는 않고 무조건 삼성만 보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 기부를 좀 많이 하는데 기부하는 것도 어디 강수진 발레랑 같이 그 합동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한 2,000명 정도 있었는데 같이 발레를 주셨다고요? 아니 강수진 발레인이랑 같이 합동 공연 네. 강연을 했어요. 강연. 강연은 네, 발레는 그렇게 했었는데 한 명이 그걸 보고 오더니 내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서 제 블로그 찾아와서 널 당장 올라가서 뭐 치고 싶었다고 나 때리고 싶었다고. 왜냐하면 뭐 삼성에 대한 책 자기가 내가 쓴 걸 아는데 삼성에 대한 책 너무 싫어한다. 그래서 모든 어디 뭐 책 온라인 사이트 가서 다 이렇게 악플 남기고 막 이 책은 절대 읽지 마세요 이렇게 다 남기고 이렇게 남기는 거 보면 전 되게 안타깝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사람들 되게 미워할 거예요. 보통 저자 같으면. 근데 저는 더 사랑하기로 했어요. 더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진짜 사랑할 사람들은 그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자기가 뭐 제 블로그에 전화번호를 남겨요. 뭐 싸우고 싶으면 전화를 나보고.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계속 남자지만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점점 잦아들고 내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내 목적이니까 화내고 고소하는 게 아니고 고소할 수도 있어요. 고소 폴더는 있어요, 제가. 컴퓨터 폴더 안에 그 사람이 저를 협박한 고소 폴더는 있긴 해요. 근데 고소는 안 할 거예요.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수그러 들었고. 아니 근데 그런 분은 이제 정말 감정적으로 악플을 달으시는 분이고 네.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이제 이성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삼성 이런 거 굳이 이런 거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는데 네.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 책 제목이 있잖아요. 삼성의 임원은 어떻게 일하는가예요. 이제 제목이 삼성의 임원은 어떻게 비리를 저지르는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비리를 무조건 저지르긴 하지만 삼성이 앞으로 그건 고쳐나가야 된다 말미에 쓰긴 썼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거 써야 또 욕을 덜 먹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호를 좀 했어요. 워낙 삼성책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좀 알아요. 이제 칭찬 한 번 하고 변호 한 번 하고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 이제 독자들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좋은 이렇게 생각에 매몰돼 있으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저는 삼성의 임원들은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반반씩이에요. 근데 삼성 임원들이라고 늘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삼성 임원들은 나쁜 사람을 만나도 좋은 면을 봐서 그걸 부각시켜서 내 인생에 접목을 시키지 좋은 사람만 가려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독자들도 이 책을 보고 나쁜 면 분명히 있죠. 비리 저지르고 비리 온상이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삼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스스로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노력을 절대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거 자기 삶에 접목을 해야지 나쁜 걸 보면서 저 나쁜 놈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뭐 작년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저자가 어떤 책을 또 쓴지 아세요? 또 쓴 게 있어요. 윤리란 그 저자가. 무엇인가? 아니. 아. 그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 썼는데 그 한국의 독자들이 좋아한 게 한국에서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나에 대해 관대하고 남에 대해 되게 비판적이에요. 정의는 결국 남이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저자가 딴 출판사에서 또 책을 내는 제목이 도덕이란 무엇인가. 망했어요. 도덕에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정의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사는 거다. 넌 나쁜 놈이잖아. 나는 착한 놈이야. 네가 나를 억누르고 있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책 제목 때문에 다 망한 책도 있고 잘된 책도 있고 그럴 정도로 또 한국 사람들이 좀 뭐 똑똑한 분도 많지만 이 사재기라는 걸 통해서 자기 주권을 가지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집을 나가도 자기 주권을 갖고 나가면 그 사람은 잘 돼요 나중에. 뭐 복사를 하는 사람이라도 뭐 신도리코 뭐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신발 닦는 사람도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빈민국이 있는데 신발 닦는 사람이 있었어요 빈민국에서.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신발 닦는 게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떠밀는 게 아니고 자기 정말 닦고 싶어서 신발 닦기 시작했어. 빈민인데. 근데 그 사람이 몇십 년 후에 세계 100대 재벌이 됐어요. SM 몰이라고 필리핀에 있는데 S가 슈란 뜻이에요. 신발 가게인데 신발 닦다가 이제 그 한국의 대형마트 이마트 같은 거를 필리핀에 50개를 갖고 있는 그런 부자가 됐어요. 필리핀 최고 부자가 됐죠. 그 마음가짐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책에도 있지만 삼성 임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쓰셨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그들의 이제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에 혹시 책에서 뭐 언급되지 않은 방법을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자님이 따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방법이 저로서는 되게 궁금해요. 여자 만나는 거. 아, 여자가 저 만나러 오겠죠. 와. 네, 뭐 저는 스트레스를 일단 받질 않아요. 너무 제 글 쓰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삼성 임원 역시도 그냥 쓴 거지만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발레리나 강수진 아시죠? 그분이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책을 냈잖아요. 그거 제가 프로듀싱한 책이에요. 제가 독일에 직접 날아가서 2주 동안 그분을 프로듀싱 했어요. 인터뷰를 직접 하면서.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는 취미를 가질 시간이 없다. 취미는 심심한 사람이라 갖고 있는 것이다. 자기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왜 취미를 할 시간이 어딨냐. 일을 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그런 사람들이 삼성 임원들이고 그런 비슷한 두뇌 구조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 임원 아니고 강수진도 아니지만 제 일을 할 때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제가 야구를 좋아하지만 다 이렇게 야구단 가입하자고 그래요. 근데 취미이긴 한데 저는 글 쓰는 게 더 행복하고 제 글 한 줄 한 줄에 제 영혼을 담는 게 또 행복하기 때문에 취미도 필요 없고 스트레스도 없어요. 그냥 스트레스가 있다면 왜 더 잘 쓰지 못할까? 왜 내가 30권을 썼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왜 내 글을 끌어오지 못할까?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저는 네, 강수진 발레리나가 발이 되게 뭉그러졌잖아요. 네. 뭉그러졌는데 네. 그 발은 되게 흔하대요. 강수진 씨가 말한 거에 의하면 그래요? 발레 그 정도 했으면 다 그렇게 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발에 가졌는데 누군 강수진이고 누군 평범한 이하고 네네네. 그게 어디서 차이가 있었느냐. 그것도 역시 사색에 있었다.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네네. 그런 얘기도 말씀드리고 싶고 네, 뭐, 네. 근데 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임원들이나 아니면 저자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임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일이 너무 좋아서 5년 동안 가족이랑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죠. 일을 하는 게. 사실 그래서 성공의 개념이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일만 열심히 하고 물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성과 이런 것도 성공일 수 있지만 또 가족, 또 삶의 여유, 뭐 사실 사색을 말씀하셨는데 사색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바빠도 사실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성공의 의미, 뭐 과연 그런 것들이 정말 성공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제 어떠세요? 성공의 네. 의미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는 굉장히 밤낮 없이 일하는 게 좋으니까 아침 5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좀 운동을 위해서 하루 2시간 또 운동해야 되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2시간 타고 출근했어요. 운동할 시간 따로 낼 수가 없으니까 출근 시간에 자전거 타고 가면서 동시에 사색도 함께 했죠. 한강 딱 타고 가면서 7시에 도착해서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하죠. 신문을 먼저 다 읽었어요. 다 읽고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해요. 그럼 4시간 동안 저는 사색을 하고 신문을 읽고 다른 사람들보다 하루 4시간씩 앞서가는 거예요. 그것도 점심을 또 제가 하루 한 끼 먹잖아요. 점심을 안 먹어요. 남들 점심 먹을 때 안 먹으니까 점심시간도 계속 일을 해요. 그리고 남들 6시 퇴근하면 저는 6시까지 일을 해도 7시까지 이런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남들이 또 야근을 하죠. 그럼 저녁 먹고 또 야근을 해. 그럼 저는 안 먹고 야근을 해요. 그럼 남들이 8시까지 야근하면 저는 8시까지 있어서 10시까지 이런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저는 그렇게 활용을 했어요. 또 하다 보니까 제 자랑이 돼서 질문이 계속 그런 기조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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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랑은 2개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성공의 기준이 그런 사람이라고. 기준이 뭐냐면 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일을 해서 제가 네. 뭐 연봉 처음엔 1,800이었어요. 제가 31살 때. 그때 굉장히 적었죠. 근데 저는 매년 2배로 올렸어요. 3,600, 7,200 그러면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그게 주시던가요? 그렇게? 안 주면 안 되죠. 제가 딴 데로 갈까 봐. 딜을 이렇게 하셨군요. 제가 이렇게 막 뭐 인상 찌푸리고 있으면 네. 따로 불러가지고 네. 요즘 뭐 안 좋은 게 있어. 그러면서 갑자기 내일 되면 통장이 막 100만 원씩 입금돼 있고. 그래요? 저도 회사에서 좀 써먹어 봐야 되겠는데? 잘릴 수도 있어요.
잘리면 안 돼요. 네, 네. 그 보통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어떤 회사든지 뭐 조그만 회사는 이렇게 선물 세트 김 같은 거 주잖아요. 네. 네. 창피해서 그냥 집에 못 갖고 가겠다 하면서 집 그냥 점심시간에 다 먹어버리자 그러는데 네. 그 옆에 저처럼 100만 원씩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김 받는 사람들은 회사의 일에 주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주도적이 아니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그냥 뭐 빨리 퇴근하고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집에 가야 돼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꼭 자기가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 하루는. 근데 지하철에서 그 옆에 있는 직원이 집에 전화를 받았어요. 뭐 애가 다쳤다. 근데 엄마가 있어. 다 있는데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애가 근데 진짜? 저는 안 가요. 예. 오. 다 있잖아. 근데 네. 어차피 좀 이따 볼 건데. 근데 만약 가서 가정의 평안을 지켰다. 잠시 지키죠. 네. 근데 그 직원은 얼마 후에 잘랐어요. 그럼 어떤 게 진짜 그 지키는 사람 건가? 잘렸어요. 예. 네. 그런 일을 통해서 그게 네. 반복되니까 잠시 지키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평생 지키기 위해서 잠시를 보류한 다음에 지금 나를 강하게 만든 다음에 내가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내가 강하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지킬 수 거냐? 내가 소중한 게 많지. 가족도 지켜야 되고 내 일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걸 지키는 사람이 저는 성공한 사람을 생각을 강한 해요. 사람이다. 예. 자신의 소중한 걸 지킬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아내분을 만나셔야 될 것 우와. 같아요. 야구를 해서 예. 물론 뭐 사람마다 성공의 개념도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자님의 어떤 그 책 쓰셨던 그런 네. 내용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30권을 쓰셨나요? 30권이. 네. 네. 30권이라는 책을 쓰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뭐 계신 분 중에서 본인의 이야기, 생각 이런 것들 책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자분도 계실 네. 텐데 저자님이 그렇게 많은 책을 쓰셨던 그런 노하우를 사실 좀 알려주셨으면 하거든요. 사실 노하우는 테크닉은 별거 아니에요. 테크닉은 글 잘 쓰는 건 6개월이면 배울 수 있어요. 발리랑 강수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빠르게 도는 발리인한테 아니 네. 그 강수진 씨 그거를 쓰겠다고 생각하시고 독일까지 날아가신 거예요? 원래 얘기가 돼 있었고 네. 제가 알게 돼 있었고 쓰는 건 아니고 이렇게 프로듀싱한 거죠. 예. 네. 근데 강수진 역시 빠르게 도는 테크닉만 있는 발리인한테 집중하는 관객은 딱 3초 정도다. 테크닉은 딱 3초만 집중하게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발리나 그 영혼이죠. 그 영혼이 관객의 영혼에 접속해야 된다. 그걸 아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보통 요즘 보면 글쓰기 테크닉 가르치는 데 있고 책쓰기 학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책을 쓰려고 하는데 이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 스피치 학원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가 할 말이 없으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테크닉이 있어도 말할 수가 없어요. 경험이 쌓여야 되거든요. 경험과 영혼이 쌓여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자기 뭐 살아온 과정 책 써서 뭐 강의하고 돈 벌겠다 그러는데 뭐 독자가 바보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건 한 권도 팔릴 수가 없고 그런 책을 통해서 책 내봤자 강의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정말 자기가 삼성책도 제가 2년 동안 쓴 거고 제가 뭐 가장 나한테 피는 꽃도 이것도 제가 필리핀도 지금 날아가서 빈민하고 같이 잠을 자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 아이들과 사색을 통해서 그 아이들 가슴에 접속하는 노력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전쟁처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쓸 수 있었고 그 책이 독자한테 감동을 준 거지 그런 노력이 전혀 없으면 아무런 뭐 지금 정말 책 쓰는 걸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건 좀 종이 낭비고 그 자기의 재능이 부족한 거를 돈으로 커버할 거 아니에요. 뭐 대표 작가 쓰든지 아니면 코치를 만나든지 재능을 돈으로 커버하는 책은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재능이 100%가 돼서 책을 나와야지 그래도 팔릴까 말까인데 1년에 책이 한 3만 권 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00권 이상 팔리는 게 1%도 안 돼요. 네, 그런 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그저 뭐 3만 권 중에 한 권이 되려면 차라리 그냥 집에서 그냥 애나 보는 게 뭐 그냥 친구랑 치맥이나 하든지 그게 훨씬 더 세상을 도우는 일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연결되는 질문 같은데요. 시간을 정복한 사람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평소에 하루에 몇 킬로미터 이동하는지 체크하고 이제 얼마 쓰는지 막 엑셀에 적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자님도 이런 관리에 있어서 좀 몰입하는 방법이 있으신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간은 뭐 우리가 다 지금 젊고 예쁘고 직장 다니는 게 뭐 슈트 입고 가잖아요. 그게 다 윗사람 잘 보이려고 입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내 젊음을 소비하는 거예요. 내 젊음 대신에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은 오래 못 가요. 내 젊음이 빠지고 특히 여자들은 뭐 여자들의 자신의 경쟁력이 여자들은 항상 뭐 자기 개발한다고 그러면 살 뺀대요. 아니면 성형외과 그게 자기 개발이에요.
그걸 자기계발 생각하는 사람 여자들은 40 되면 이제 굴욕감을 갖게 되죠. 이제 젊음이 왔으니까 아무도 자기 부르지 않아요. 자기의 젊음을 갖고 돈과 바꿨었는데 이제 바꿀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럼 그 시작부터 이제 살기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시간은 나이는 그냥 그 나이를 뭐라고 하죠? 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나이에 대한 그 정말 안 좋은 말인 거예요. 나이는 정말 선물이에요. 나한테 주는 선물. 노력하는 사람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그 나이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쌓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쌓이는 거.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다 쌓여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한 여자 배우가 나이 60이 넘어서 소피 마르슨가 60이 넘어서 사진을 찍게 됐는데 사진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진 나중에 주름은 포토샵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네. 그 배우가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저 그 주름을 얻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어. 네, 그 나이가 쌓인 거죠. 그 주름은. 주름은 이제 그 사람은 그 미가 아니고 자기의 삶으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시간을 쌓이게 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그건 저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이 없으면 잠을 줄이면 되고 회사 가는데 차가 막히면 자전거 타고 가면 돼요. 자전거 타고 가면서 사색하면 되고 제가 집 앞에서 가까워서 회사 지원했다는 얘기도 제가 좀 되게 거만한 게 아니고 집 앞에서 가까워야 제가 회사를 걸어갈 수 있어요. 제가 운동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사색할 시간이 없으니까 걸어가면 사색하는 거예요. 한 40분 정도. 왕복 1시간 30분. 그 시간은 제가 말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또 제가 사장한테 이해를 시켰고 저는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시간을. 그냥 사색은 세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없던 세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있었던 건데 내가 미처 몰랐던 거를 생각을 통해서 존재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을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위대한 일이죠. 사실 근데 한국의 그 직장인들이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아까 뭐 열심히 일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사색의 중요성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사실 매치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저자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야 그게 쉽게 할 수는 있지만 평상에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평생 직장인들은 회사 일하기도 바쁜데 다른 거 생각하기 나의 삶에 대해서 뭐 목적에 대해서 사색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아까 뭐 1, 2, 3 뭐 원칙 네.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나름의 그 팁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하루에 한 끼 이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불가능해요? 네. 가능한데. 가능하세요? 예, 저 하루 한 끼도 했었고 저 하루 3시간 자는 것도 여기서 하루 한 네. 끼 드시는 분. 불가능하죠. 오. 하루 한 끼 드세요? 하루 6개 드시는 분은 안 드세요? 부으신 거예요? 그러면 안 먹어서? 네. 요 아, 요 근래. 가능합니다. 네. 하루에 한 끼. 네. 1년간 해봤는데 아, 오. 가능하죠. 안 벌어도 되는 자유가 네. 오더라는 거예요. 네. 피부가 그렇게 안 좋으신데 근데? 지금 새끼 먹어요. 네. 하루 3시간 자는 것도 저는 네. 변칙적으로 네. 이틀에 한 번만 자자 이렇게 생각되는 적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이틀에 한 번. 3시간 자고 안 자고 3시간 자고 안 자고. 오. 그러다 한 번 교통사고를 날 뻔했어요. 네. 죽을 뻔해가지고 네. 살고는 놔야 되겠다. 쉴 때 쉬셔야 돼요. 진짜 맨날 자야 되겠다 이제. 아, 그래서 좀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해 주시죠. 현실적인데. 네. 현실적인 방법은 네. 방법이 없나요? 책을 읽어야 돼요. 삼성님은 어떻게 일하는가 이 책을 읽고 이제 뭔가 사색에 대한 정립이 되면 네. 1년 뒤에 이제 괴테에 대한 책이 또 제가 나올 거예요. 그 책을 이제 읽으시면 돼요. 네. 괴테에 대한 책이 제가 또 쓰고 있거든요. 괴테의 지식 경험법 그래서 되게 두꺼운 책인데 이제 네. 이 사색을 정립했으면 괴테를 통해서 괴테가 전 분야에 대해 전문가였잖아요. 그 다양한 경제, 뭐 수학, 과학, 미술, 이런 학문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이제 안목이 생기는 거죠. 안목이 생기면 이제 관점을 바꿀 수 있고. 근데 요즘에 뭐 창의력에 대한 책, 뭐 관점을 바꿔라 이런 책이 있는데 네. 얘기해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생각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데 또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걸 들을 필요가 없고. 근데 관점을 바꿔 이런 창의력 책도 일단 결론을 갖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결론이 이렇게 났다.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앞에서 뒤로 가야 되는데. 그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 누가 못해? 나도 하지. 사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만 조금 잘하면. 좀 웃기기만 하고. 근데 그런 건 절대 쓸모가 없는 거고. 뭐 진짜 사색하는 사람이면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 보고서도 자기가 받아낼 수 있겠지만 아마 하나 말씀드릴 게 있다면 팁이 있다면 저는 가끔 퍼스트 클래스 타요. 네? 퍼스트 클래스. 아, 비행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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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 클래스는 이제 시카고 가끔 갔는데 시카고가 일반석이 250만 원이면 퍼스트 클래스는 1000만 원 넘어요. 네.
그왜 탄? 돈이 돈질하지 아니고 네. 왜 타냐면 제가 삼성과 여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미 썼는데 네. 그 퍼스트 클래스하고 이코노미 클래스하고 차이가 뭐냐? 네. 그 첫 번째 차이는 읽는 신문이 다르다. 네? 이코노미는 스포츠 신문 읽고 네. 퍼스트 클래스는 경제지를 읽는다. 이렇게 어, 나눠진다. 경제신문. 경제신문. 일단 거기까지만 썼어요. 삼성과 여자들에서는. 근데 네. 이번에 삼성 임원드 쓰면서 이제 이번에 좀 달라진 게 아직 책에 내용은 안 썼지만 삼성의 그 제가 퍼스트 클래스 타는 사람을 1년 동안 관찰했어요. 그 앞에 이제 공항 나가는 일 있을 때마다 창피하지만 독자를 위해서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그러니까 관찰을 위해서 네. 퍼스트 클래스 타셨단 말씀이신 거죠? 한 번 탔고 네. 나 앞에서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네. 돈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네. 물어봤어요. 왜 당신이 시바면 10배 이상 비싸기도 해요. 퍼스트 네, 클래스가. 네. 왜 10배 이상 돈을 주고 네. 왜 퍼스트 클래스 타는 거냐. 네. 그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냐 물어봤어요. 경제신문 읽잖아요. 경제신문을 보면 다양한 이렇게 기사가 있잖아요. 무슨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뭐가 맛있고 여기가 뭐가 뜨고 있다.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읽어요. 읽으면서 비행시간 10시간 정도 돼요. 읽으면 기사가 굉장히 많죠. 하나를 어떻게 읽냐면 세 가지 단계로 읽어요. 하나를 이 사업은 정말 잘 되고 있네. 그 다음에 한번 여기 가봐야 되겠다. 먹어봐야 되겠다. 세 번째 가본 다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내 일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끈질기게 사색하면서 하나하나 기사를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돈을 아까워하잖아요. 이 10배 비싼 거를 이 사람 더 안 타요. 안 타야 될 정상이에요. 안 타고 벌어야 정상인데 이 탄다는 거는 이 사색이 10배 이상의 가치를 준다는 거예요. 인명이 입증이 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10시간 타도 뭐 이렇게 비빔밥 먹으려고 타는 게 아니고 보통 이코노미석 타는 사람들은 이번엔 맥주 3캔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비빔밥 기내식 뭐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먹으면 아까워. 맞아. 아깝죠. 막 2개 먹을 수 없어. 고르쇠육을 2개 다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태도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편하게 거죠? 생각하려고. 네.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책 뒷부분에서 이제 네. 인문학적인 내공을 쌓으라고 추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에서 서양사를 공부를 했거든요. 네. 인문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저자님 이제 프로필을 이제 좀 제가 좀 보다 보니까 학부 시절 때 물리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활동은 인문학 관련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자님께서 인문학을 접하실 때 그리고 어려웠던 점하고 아니면 이제 처음 접하거나 인문학을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따로 생각이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전 뭐 다 출판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책이 많이 팔리는지 알아요. 책 제목 어떻게 정하면 끌리는지. 이런 제목은 5,000권은 팔리고 이런 제목은 10,000권은 기본이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 제목도 그럼 저자님이 지으신 거예요? 예, 그렇죠. 이 제목을 제목은 출판사에 지었어요. 아 그래요? 예. 원래 이 제목을 딱 보면은 몇 권 팔린지 딱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근데 네. 옛날엔 그랬었는데 네. 이 책은 지금 감이 좀 떨어지셨나요? 아니 감이 아니고 이 책은 제 영혼으로 쓴 거기 때문에 제 가슴이 알고 있어요. 영혼의 느낌 잘 안 나서 아, 네? 10번 읽어, 10번을 읽어야 돼요, 이거는. 10번 읽어야 되는군요. 네, 서태지 신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10번을 읽어야지 하시는 거라서. 뭐 물어봤지 아까? 인문학. 네, 인문학. 어떻게 인문을 쉽게 접근할 것인지. 왜냐하면 출판사에서도 독자의 니즈를 알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책 같은 거 제목 당연히 이렇게 줘요. 먹고 살 빼기.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안 먹어야 살 빠지는데. 뭐 하루 4끼 먹고 살 빠지기 이런 걸 제목을 줘요. 뭐 잘 팔리겠는데 그거 잘 팔려. 네. 그거 원하니까. 네. 안 먹고 빠지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원하지 않아요. 네. 쉽게 할 수 있는 거. 인문학도 뭐 쉽게 있는 인문학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인문학은 어려운 거예요. 쉽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까 괴테 얘기했잖아요. 이거 괴테와의 대화를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면서 처음 앞에 에커만이 한 20페이지 정도 괴테를 만나기 위해서 한 노력이 있어요. 이런 노력을 이걸 읽으면서 그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면서 그 간절한 마음을 이걸 읽고 나면 한 저자만 파도 돼요. 왜냐하면 한 저자를 깊게 파면 거기서 다 만나요. 한 곳에서 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정말 이렇게 삼성과 임원들을 보면 삼성과 임원군 삶이 칸트의 정확한 삶, 뭐 다 인문학자들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책 읽을 필요가 없죠. 자기가 책이니까, 자기 삶이 책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게 다 되지 않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뭐 글자를 읽는 게 아니고 이 책이 내 삶이 될 수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적는 것도 아니고 책을 그냥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책이 내 삶이 돼서 내가 이 책처럼 살 때까지 그 책처럼, 몸으로 흡수하셔야 된다. 그렇죠. 몸을 흡수해서 그냥 발현될 수 있게 저 사람은 정말 책처럼 살고 있구나. 그럼 저도 항상 책을 쓸 때 유의하죠. 책처럼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 쓰면 안 되잖아요. 네. 아주 가끔 제가 대피를 옛날에 많이 해줬어요. 회장님 대피를 해주면 회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어. 내가 써주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좀 약하게 써달라고. 좀 이렇게 살기 힘들 것 같다고. 그렇죠. 책처럼 사는 게 진짜 삶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삼성의 임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근데 또 하나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 톤도 이야기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 여기가 톤도 맞나요? 지금 마닐라 근처에 있는. 네, 맞아요. 도시 빈민. 그래서 사실 아까 처음에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 톤도에 대한 이야기 책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 삼성의 임원 이렇게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쓴 저자가 사실은 이 톤도에 대한 이 빈민가에서의 활동이 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삶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저자님 그 네. 페이스북에서 그 필리핀 톤도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봤는데 잘 보이시나요? 아마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오른쪽에 있는 게 아마 쓰레기 같은데 이게 쓰레기로 어떤가요? 이루어져 있는 곳인데 이 쓰레기가 애들 놀이터예요. 놀이터인데 이 쓰레기에 밑에 이 쓰레기도 화장실이 없어요. 아 진짜요? 화장실이자 놀이터이자 뒹구는 곳이다. 여기서 다 먹고 이렇게 한두 살짜리가 뒹굴고 다녀요. 근데 필리핀은 물이 되게 귀해요. 그 양치질을 못해 물이 귀해서. 근데 콜라를 좀 싸게 팔죠. 코카콜라에서. 그래서 이빨이 다 썩어. 20살 되면 이빨이 없어요. 다 이빨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거에 살고 있고 네. 저 왼쪽에 있는 어린이는 지금 3명의 어린이는 여기 숲마을이에요. 숲마을. 숯을 만드는 마을인데 여기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되면 이제 일터에 투입이 돼요. 네. 그래서 숯을 만드는 건데 네. 이 부모들이 보통 이 숲마을에서 숯을 팔면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나마 뭐 네. 하루에 10,000원 정도? 10,000원 정도. 네, 보통 5,000원 벌거든 빈민들이. 10,000원 벌 수 있는데 잠깐 짧게 억세게 고생해서 빨리 나가자 그러는데 고생해서 돈 벌면 나가서 죽어요. 폐병이 걸려서. 다 오래 살 수가 없죠. 이거 진짜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온몸에 이렇게 향기가 다 배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왼쪽에 제- 있는 사진도 제 사진도 있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 사실 이 처음에 이 톤도라는 곳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어떻게 인연이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톤도를 그 꿈꾸는 아빠 이수정 작가가 저한테 이지성 작가님? 이수정 네. 작가가 다 아시죠? 저한테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단체 문자 되게 싫어하는데 보통 같으면 전화번호 삭제해 버리는데 제가 단체 문자가 어떤 거냐면 필리핀 톤도에 드림센터에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데 1억 9천만 원이 없어서 지금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1억 9천만 원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답장을 보냈죠. 1억 9천만 원 우리가 톤도에 대한 책을 써서 인쇄를 전에 기부하자. 그래서 제가 인쇄를 기부하자 해서 필리핀 톤도에 처음 그때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3박 4일로 주말을 이용해서 필리핀 톤도에 갔어요. 네. 그렇게 일단 인연이 네, 시작이 되신 되었죠. 거고요. 네. 그러면 이 톤도를 방문하셨을 때 혹시 이제 만났던 어린이들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린이가 어떤 어린이가 있었는지. 톤도 어린애들은 정말 다 기억에 남는데 제가 톤도 어린애들 앞에서 강의도 했었고 뭐 한국말로 하시나요? 영어 영어로 하시나요? 통역해줬어요. 옆에서. 아, 통역 되게 중요해요. 통역이 꼭 있어요. 되게 잘하셔가지고 영어도 되게 잘하실 줄 알아가지고. 네. 네. 못하시는 것도 있네요. 유일한 약점. 유일한 단점. 네. 랭귀지. 통역이 있으니까 통역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아, 아무튼, 예. 네. 근데 어린이 중에 어떤 애 있냐면 이 조그만 어린이 있잖아요. 왼쪽에 네. 그 어린이들이 네. 이렇게 아장아장 걷고 다니다가 그 못된 어른을 만나서 장기 적출이 돼요. 네? 어떻게? 장기 적출. 장기 적출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요.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동네라서 와. 굉장히 위험해서 경찰이 6시에 퇴근해요. 너무 자기도 위험하니까 총을 갖고 있지만 위험해요. 총기가 허용된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 여기 항상 제 문자로 당장 벗어나라는 문자 계속 왔어요. 외교통상부에서. 그럴 정도로 위험하고 거기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위험한 것도 위험한 거지만 성경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아장아장 걷게 되면 넘어지게 되잖아요. 넘어지면 이게 피가 나죠. 까지죠. 그러면 수동약을 발라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바를 게 어딨어요. 그걸 바르지 못해서 골반에서 다리 잘라요.
굶어서 다리 자르게 되는 그런 억울한 삶을 살고 있고 쓰레기산 없죠. 여기 네, 산은 쓰레기산이 있는데 네. 이 쓰레기산은 쓰레기에 산에 쓰레기가 있는 게 아니고 쓰레기가 하나하나 모여서 쓰레기 산이 된 건데 여기 트럭에 매일 올라가서 신선한 쓰레기를 버리고 와요. 그러면 신선한 쓰레기지만 쓰레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막 10만 명이 살아요. 쓰레기산 주변에. 그들이 어린애들 할 거 없이 다 뛰어 올라가 막 밀치면서 막 먹어야 되니까 쓰레기를 막 주워서 먹을 건 발견해서 쓰레기를 먹어요. 근데 어떤 아줌마를 보니까 어떤 아줌마는 20대 아줌마인데 쓰레기를 줬더니 자기가 안 먹고 이렇게 뒤에 아는 2살짜리 자기 애한테 먹이는 거야. 그걸 먹여야 되니까. 근데 그거 먹고 죽어요, 얘는. 쓰레기잖아요. 당장 배고파도 먹긴 하는데 뭐 병든 닭을 먹고 튀겨 먹어도 죽는 거니까. 그렇게 죽는 그런 게 되게 흔한 나라가 필리핀 톤도예요. 그래서 필리핀 톤도 한번 가면 다른 빈민국과 아프리카 이런 데는 가보면 다 살만하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톤도는 정말 최악의 그런 나라죠. 네. 그러면 저자님하고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꽃이라는 네. 보면 김숙향 선생님도 네, 나오시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열악한 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필리핀 톤도에 교육센터가 네. 있는데 500명 네. 정도가 배우고 있어요. 근데 10만 명이 살고 있는데 500명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 프랑스 파리를 생각했어요. 파리가 예전에 1500년대에는 인구가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였어요. 근데 갑자기 100년 안에 갑자기 10배 이상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파리에 엄청 유명한 교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날 세계 각국에서 교수한테 배우려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바람에 경제가 발전하고 다 발전하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 톤도가 도시 빈민이에요. 그래서 옆에 조금만 가면 엄청 큰 빌딩이 있고 조금만 안 가도 되는 그냥 필리핀 톤도에서 그냥 봐도 이렇게 다 주위가 엄청 큰 빌딩이에요. 그 빌딩인데 마카티라고 엄청 잘 사는 동네가 있어요. 한국의 압구정 같은 그런 동네에서 뭐 한국의 압구정 같은 대치동 같은 교육가인데 그런 데 사는 그 사람들이 필리핀 톤도의 그 가치관 교육을 너무 받고 싶어서 벤츠 타고 빈민가를 다 오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저는 필리핀 톤도를 빈민가가 아니고 교육가로 만들고 싶은 제 엄청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근데 당장 먹고 살 게 지금 없는 아이들인데 말씀하셨듯이 네. 쓰레기를 주워 먹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사실 먹는 걸 더 챙겨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교육이 더 중요한가요? 근데 먹는 거는 네. 애들한테 계속 먹을 거 주면 네. 애들을 프로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프로 거지. 계속 먹을 것만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각 국에서 다 있어요. 그 기부단체들이 10개 넘는 나라들 다 왔어요. 근데 다 나가 떨어졌어. 먹을 것만 주다가. 교육을 못 시키고. 네. 계속 프로로 만든 거고. 네. 거린의 프로로 만든 거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통하지 않는다. 영국이든 일본이든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냥 돈만 쏟아 부은 거예요. 변화는 아무것도 못 주고. 계속 먹고 살기만 만든 거죠.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그 먹고 사는 거는 어차피 저도 인재를 기부하고 망해하고 결혼을 맺음으로써 1대1 결혼 맺음으로써 먹을 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데 먹을 거 이후의 삶은 자기가 자신 지킬 수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배고프면 나 배고프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교육이 먼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예, 저 혼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톤도를 경험하고 책을 쓰기 위해서 다니던 회사를 이제 그만두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이제 무엇이 그런 결단을 내게 만들었는지와 혹시 결혼을 하셨는지. 네. 아니 왜냐면 잘 다니던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 되게 많이 버셨잖아요. 1억. 네, 1억씩 막 버시고 하셨는데 평범한 거죠. 뭐. 평범한 건가? 네, 평범한 직장. 돌멩이 없나요? 돌멩이? 아무튼 잘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이 톤도라는 곳을 이제 3박 4일 경험을 하셨는데 네. 여기를 취재하고 아이들하고 이런 거를 더 느끼기 위해서 회사까지 그만두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절실하셨나요, 여기가? 톤도에서 봤는데 어떤 걸 봤냐면 톤도에서 톤도는 지금 한국의 1950년대 전쟁 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길바닥에 쓰레기 더미 물이 있고 애들은 맨발로 엄청 뭐 유리 있고 옷 있는 데를 맨발로 걸어다니고 옷이 아무것도 없고 한국에 전쟁 난 그 시점인데 그때 한국 1950년대는 서울대 나오면 다 지금 출세했잖아요. 서울대 나오면 무조건 법대 아니면 어디 가서 지금 다 한 자리 쫙 꿰차고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 톤도 교육센터에서 1기에서 교육을 받은 그 빈민가 아이들이 지금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을 나와서 필리핀 최고대학, 한국 말하면 유피대학인데 필리핀 국립대인데 서울대 같은 데를 나왔어요. 나와서
또 영어를 하잖아요. 영어를 하니까 뭐 외국 시티은행이나 이렇게 다국적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1억 이상 다 주겠다. 그런데 얘네들이 그걸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다시 센터로 돌아가서 자기처럼 빈민가에서 고생받고 있는 사람들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교육 봉사를 하기를 결심한 거예요. 결심하고 몇 년 동안 계속 봉사를 하면서 자기는 여기를 떠날 생각이 없다. 내가 한 명 떠나면 나 혼자 좋겠지만 이 아이들은 누가 돌봐줄 것인가. 진정한 가치관 교육은 교사가 보여주는 거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걸 보고 제가 진정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네. 그리고 네. 제가 그동안 돈을 많이 적당히 벌긴 했지만 그런 것도 정말 제가 이제는 내가 버는 돈이 내 돈이 아니고 내가 쓰는 돈이 내 돈이다. 이런 깨우침을 제가 얻었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제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간헐적 쓰는 것도 1년 걸렸고 또 1년 쓴 다음에 이거를 무료 강연, 기부 강연하는 것도 1년 정도 했어요. 2년 정도를 제가 제 삶을 바친 거예요. 제 돈도 바쳤고 삶도 바쳤고 중요한 건 제 삶이겠죠. 제 시간을 바쳤으니까. 그거 바친 게 저는 후회하지 않고 그때 바친 중간에는 제 돈을 안 버니까 그 마이너스 통장을 인생 최초로 개설했어요. 지금 항상 현금을 갖고 다니던 제가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을 개설하면서 이 3천만 원으로서 내 아이들 3천 명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난 충분히 뭐 의미 있는 일을 한 거다. 내가 만약에 내가 죽었을 때 이 사람은 토익 만점자였어. 이런 비석에 써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1,000명의 아이를 사랑한 사람이었다. 이런 글이 써 있는 게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죠. 그 아까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필리핀 톤도에서 어떤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길래 보통은 이제 자기가 성공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면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 필리핀 톤도에서의 교육 환경이 네. 교육의 어떤 이념이라는 게 어떻길래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와 비슷한 아이들을 다시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국의 그런 교육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살지만 배워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지. 네. 한국은 굉장히 경쟁을 해요. 경쟁이 나와의 경쟁 아니고 남과의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나랑 경쟁하면 어제보다 나아졌으면 스스로 행복해지는데 남과 경쟁하다 보니까 남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나 자신을 비하하게 되죠. 그래서 경쟁이 성장이 돼야 되는데 경쟁이 상장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 필리핀 톤도는 일단 나만을 위해 사는 거는 정말 시시한 일이다. 이렇게 교육을 가르쳐요. 그래서 남을 위해 사는 게 위대한 일이다. 이게 머릿속에 그냥 뜰어 박혀 있어요. 아무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너한테 10억 줄 테니까 한국에 오면 안 되겠냐 그래도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같이 아이들과 같이 이 톤도를 바꿔 나가는 게 또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세뇌 당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교육센터에 500명이 있는데 그 교육을 받을 때 한국 같으면 어떤 애가 학생이 못 따라오면 교사가 너 남아 그러면서 나머지 수업해 그러는데 톤도엔 그런 게 없어요. 톤도엔 교사가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너 이거 잘 모르니까 잠깐 있어. 내가 너 알려줄게 쉬는 시간에. 그래서 친구가 친구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너 혼자 모르면 안 돼. 우리 다 같이 알고 가야 돼. 한국은 이렇게 뒤처지는 애들 있잖아. 반도 네, 나누고. 네. 근데 필리핀 톤도는 그런 게 없어요. 다 똑같아. 그래서 10과목에 대한 점수가 평균 점수가 85점이라면 1등이 95점이면 꼴등은 80점이에요. 한국은 빵점이 수두룩하잖아요. 시험도 안 보고. 근데 거기는 80점 다 이상. 그 모두가 함께 가는 그 상생하는 그런 사회라는 게 그 말로만 상생을 외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치관 속에서 상생의 마음이 정말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지. 상생합시다 하는 게 왜냐하면 사람 다 이기적인 동물이잖아요. 네. 누가 남을 위해 살겠어요. 근데 그거를 필리핀 톤도처럼 남을 위해 사는 게 더 값진 인생이다. 이런 걸 알게 되면 자기 삶이 바뀌고 저처럼 이렇게 뭔가 기부도 하게 되고 저는 기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재능 기부를 강연도 되게 싫어했지만 제가 제 돈을 막 수직이용금 같은 ARS 모금 있잖아요. 네. 보면 1,000원 주면 업체가 900원 가져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 절대 업체한테 주기 싫어. 난 직접 가서 줄 거야 이렇게. 직접 가서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주기 싫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는 1,000원에서 999원을 가져가도 1원만 전달될 수 있어도 난 줄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완전 제 생각의 흐름가 바뀐 거죠. 톤도를 통해서. 네. 사실은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저자님에게 퀘스천은 뭐였냐면 사실은 그 삼성의 임무는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책은 지극히 성공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삼성의 임원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네.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근데
저자님의 실제 활동은 또 이런 그 톤도에서 네. 나눔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네, 보통 근데 어떤 사실은 사람은, 네. 잘 매치가 잘 안 돼요. 과연 정체가 뭔가 이 인간은. 뭐 네.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하는 네. 분도 있는데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시죠? 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미지 관리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네. 기부를 통해서 유명해지기 되게 힘들어요. 기부 시장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 그치고 있어. 예. 그 정도 치열한가요? 너무 치열해. 제가 집을 팔아서 이렇게 주지 않는 한 네. 이슈가 전혀 되지 않아요. 네, 매도금 줘야 되는데 네. 저는 그런 건 기부천사 노리지 않고 네. 저는 원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한 친구가 있어요. 한 후배가 있는데 저 30살. 앞에 예, 보시면 30살인데 이 친구가 제가 기부를 통해서 간악꽃을 쓰고 제가 행복해지는 걸 느꼈어요. 봤더니 자기도 기부를 하면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걔는 사실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애예요. 그리고 사장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얘가 100만 원 벌면서 20만 원 정도를 기부했어요. 근데 한 몇 개월 후에 저한테 오더니 형, 나 너무 힘들어. 살기 힘들어. 기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살기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는. 기부는 네가 행복해서 행복을 나눠주는 거지. 사람을 통해서 네가 행복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네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고 그 아이들이 행복하겠니? 넌 당장 기부를 그만두고 너 자신의 경제력을 먼저 키워라.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기부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돈도 없고 뭐 영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뭐 기부하는 마음이 있어도 자기 자신만 알지. 누가 그걸 알아주겠어요. 내가 뭐 김연아 정도 돼야지. 나 기부할게요 그러면 뭐 다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이제 기부할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안 하고 기부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1억을 기부한다고 해도 또 내년에 또 1억 벌 수 있으니까 그런 제 자신감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죠. 내일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 두 권 제가 같이 그래서 읽고. 기부를 못해. 불안해서. 제가 아까 결혼 증서 들었으니까 네. 근데 사실 뭐 말씀한 일리가 있는데 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생활이 빠듯한 사람들은 그 기부나 이런 어떤 봉사 활동을 해서는 안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사실은. 예. 네. 기부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돈 아닌 것도 있고 네. 마음을 줄 수도 있고 편지를 써도 되고 아이들한테 그리고 뭐 기부를 한 1, 2만 원 정도 해도 되는 거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기부하기 위해서 알바하는 사람도 많아요, 되게. 아무튼 저자님은 그 전에 그런 삶에서 네. 이 톤도를 통해서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셨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굉장히 극적으로 변화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톤도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제가 월드투게더라는 그 결혼전태 홍보 대사로 있는데 있기도 하고 제가 기아대책이라는 곳과 지금 또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사랑 더하기 사랑 캠페인인데 네, 여기 비춰줄 수 여기. 네, 이거 이따 제가 네. 나눠드릴게요. 네, 이제 일부러 갖고 왔어요. 이거 갖고 왔는데 사랑 더하기 사랑 프로젝트라고 빈민가를 교육가로 만드는 그 프로젝트예요. 언젠가 제가 필리핀 톤도를 왜냐하면 어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기부를 목적으로 천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세계의 우물을 막 100개 파자, 뭐 학교를 100개 짓자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뭐 기네스북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 세계를 조금씩 깔짝깔짝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정말 한 곳을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곳 정도는 제가 영향을 줬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기 네, 때문에 네, 전 딱 네. 톤도만 하나 골라가지고 네. 여기 교육과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네. 네이버에서 김정우 작가 혹은 사랑 더하기 사랑을 검색하시면 카페가 있어요. 거기 카페에 가입하셔서 그 프로젝트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 이름을 쓰시면 이제 기아대책에서 메일 보내서 이제 1대1 결혼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뭐 그것도 좀 좋은 거고 일단 가입을 하셔가지고 기부할 수 있는 마음 아니면 사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짐을 카페를 통해서 얻을 수 있거든요. 카페를 많이 가입하시고 많이 이렇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소중한 사람들한테 지키고 싶은 소중한 사람들한테 말씀하셔서 가입을 하셔서 이렇게 많이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나라도 이제 뭔가 좀 희망의 문턱이 커지지 않을까. GNP 4만 달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그 질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온라인 하기 전에 일단 오프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저기 질문만 좀. 네. 네. 아니요, 잠깐만 마이크 좀. 식사 네.
횟수와 수면 시간이 저랑 거의 비슷합니다. 어. 궁금한 게 뭐냐면 가만히 멍 때린다고 사색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독서를 많이 한다고 사색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색의 연료, 땔감이 뭔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사색의 연료? 이렇게 어려운 질문 하셔가지고. 사색의 연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망 같아요. 열망. 상대의 영혼과 접속하는 끊임없는 열망. 왜냐하면 사색은 상대를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배울 수 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미운 것만 안 사는데 일단 사랑하게 되면 일단 영혼과 영혼 접속이 가능해요. 사랑을 통해서 일단 친밀감을 통해 사랑을 나누고 이제 그 사람을 알아내겠다는 뭐 단점을 발견한 게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걸 발견하게 되겠다는 아까 말했지만 사색은 세상을 발견하는 거니까 알아내는 거니까 계속 사랑과 동시에 알아내겠다는 그 끝없이 알아내고 말겠다는 그 강인한 의지가 혹시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간중간 많이 포기를 하고 알 수가 없고 사람한테 실망을 해서 돌아서는데 돌아서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사랑이 뭐 모든 거의 출발이자 끝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온라인에서 그 질문은 아니고요. 하나의 코멘트신 것 네. 같은데 임창덕 님이 주셨는데 삼성 임원분들 오히려 비행기에서 쉬기 위해서 경제지보다 스포츠지도 많이 네.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 코멘트를 네. 주셨습니다. 네. 네, 저희 아버지도 야구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건 한 번 하고 끝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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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뭐 임원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네.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네, 다른 질문. 네. 마이크. 네. 너무 이 영혼을 울리는 강의 같은 네, 자리였어요. 감사합니다. 사색을 이렇게 좋게 표현하길래 네.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질문에 답이 왔고요. 네. 그 사색을 강수진님이 강수진 예. 자기는 그 취미를 할 수 없다 그러는 사람한테 좀 이렇게 추천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톤도라는 곳에 저도 그런 활동을 하면서 봤지만은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스마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이 있는데 지금 물량으로 교육만 요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의 삶의 질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지. 네. 예, 이상입니다. 거기 앞에 제가 필리핀에 방스의 그 토니엔 자키라고 미용업계가 있어요. 아까 거기서 블루매직 하고 왔는데 그분이 굉장히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이민 가서 필리핀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회사를 키웠어요. 엄청 큰데 그분이 지금 톤도 교육센터 앞에 직업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업센터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교육을 받고 자기 미용원에 취직할 수 있고 세상에 나갈 수 있게 그런 직업교육센터 만들고 있고 어떤 곳은 빵 공장도 있어요. 그래서 빵을 만드는 그런 공장도 있고. 근데 많은 MBC에서 빵 공장을 만들어주는데 밀가루도 안 주고 빵 공장만 만들어주고 밀가루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도와줘야 되고 도와줄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우리 집에 쓸모없는 게 뭐냐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한테 뭐가 필요하냐. 제가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 집에 이거 쓸모 없어요. 이거 갖다 주면 안 될까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질문이 달라져야 돼요. 그 아이한테 뭐가 필요하냐. 그럼 사줄 수 있어야 돼요. 맨날 이거 있는 거 없으면 폐기 처분하려고 그래. 뭐 그냥 갖다 버리지 그냥 버린 것도 돈 드는데 그거 너무 안타까워요. 내 아이처럼 생각을 한다면 사줘야 되는데 질문을 좀 다르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거 얘기할 기회를 언제 네. 가졌으면 좋겠네요. 예. 네. 따로 네. 개인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그 필리핀에 보면 이제 재벌가의 사람들이 이제 정치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체육하던 사람이 이제 대통령 한 번 됐다가 물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일단 그 저희는 이제 외부 사람이고요. 그렇다면 필리핀 마닐라의 경우에는 굉장한 빌딩들이 서 있고 바로 옆에서 이제 그 빌딩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이제 10만 명의 네. 어린이들과 이제 어른들이 살고 있고 이런 쪽인데 그 내부적으로 역량을 키우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계몽 비슷하게 하시면서 이제 영혼의 공감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 안쪽에 가지고 있는 거대한 자연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깨워서 마치 이제 우리 새마을 운동도 뭐 부분적으로는 이제 좀 제한돼 있긴 하지만 스스로 자주 하는 이런 움직임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와 연관해서 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실 그런 구상 같은 건 없으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제가 가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제가 그것까지 아직 법을 확장하지 못해서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교육 내가 잘할 수 네. 있는 한 곳에서 하나만 네. 일단. 예. 네. 또 다른 질문. 네, 뒤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되게 국내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끼니를 거르는 그렇죠. 아이들이 있고 빈민의 아이들이 있는데 왜 해외까지 그걸 도와줘야 되냐 하고 반문을 가끔 저도 네. 받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이 짧아서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작가님 같으시면은 네. 어떤 답으로 딱 그분들을 설득하실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신 앞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의 손을 먼저 잡아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사람이 아이들 톤도 아이들 보여서 잡아준 거고, 그 당신도 당신 앞에 있는 사람 손을 잡아라. 왜 손도 안 잡고 내 손 잡은 걸 왜 뭐라고 하냐. 우리는 그 한국인이 아니고 세계인이다. 다 세계인 다 똑같은 아이다. 그냥 국적만 다를 뿐이고 같은 인간이다. 왜 저 인간은 왜 도와주면 안 되고 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도와줘야 되냐. 도와주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도 거의 안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선을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 사람도 도와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당장 앞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손 잡는 거. 그냥 높은 사람 찾아가서 굽신거리는 게 아니고 낮은 곳에 가서 손을 잡아주는 모두 다 그렇게 잡아주면 이 세상은 뭐 다 아름다워질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하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손도 좀 잡아주시고. 그 여자 손. 그 제가 그 질문을 좀 네. 드리고 싶은 게 그 사실 그림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 수술 만드는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표정이 네.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맞죠? 굉장히 그렇죠. 맑아요. 네, 사실 네. 맑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의 표정이 사실 저희 물론 다 아이들은 다 이쁘지만 그런 어려운 데서 살고 있는 아이들 같은 표정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네. 저도 되게 궁금해요. 되게 궁금해서 네, 네. 이번에 제가 필리핀을 또 갔어요. 이번에 필리핀 톤도에 대한 두 번째 책을 쓰기 위해서 간 건데 이번 주제는 행복이에요. 필리핀 사람들의 아이들의 행복이 어떻게 마련됐을까? 왜냐하면 첫 번째 책 가나꽃의 주제는 가치관 교육이었는데 가치관 교육은 사람이 행복해야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가치관 교육이 왜 한국에서 안 되느냐 했더니 한국 아이들은 행복하진 않아 별로. 그런데 아무리 가치관 교육해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 삶이 행복하지 않은데. 그래서 그게 모든 교육이 실현되려면 행복한 아이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 톤도에 가서 굉장히 엄청 고생을 하면서 지금 다리에 뭐 1도 화상 있고 지금 여기 이게 뭐였죠 이게? 임파선이 네. 다 부었어요. 부어서 부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또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무작정 책 쓰고 싶은 사람들, 그냥 앉아서 쓰는 사람들 그런 건 절대 좋은 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톤도 안 갔어도 돼요. 저번에 갔다 왔으니까 대충 남았던 이야기 제 머리 상상해서 쓰면 되는데 그건 진짜 책이 아니고 제가 책에 제 영혼을 담지 않으면 독자가 그걸 읽지도 않아요. 감동이 오지 않으니까.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거는 돈 주고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제 혼이 가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혼이 영업 부장이에요. 혼이 영업 부장이 되게 해야 돼요. 마케팅비가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팔리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제 노력을 해야 되고 한 문장 한 문장에 제 검은 머리카락을 담아야 되고 그게 한 책을 이뤄줘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필리핀 톤 다시 갔다 왔죠. 그래서 이번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딱 하나를 소개하자면 교사 중에 한 명이 20대 초반인데 필리핀 좋은 대학 나와서 다시 교육센터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애였어요. 근데 이름이 베네딕트 살텐데 얘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 톤도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많이 죽어요. 갑자기 먹는 것 때문에 많이 죽어요. 네. 죽었는데 이 아이가 생전에 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넌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행복이란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간디의 입에서나 나올 이런 말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의 행복을 내가 써야 되겠다를 그때 결심을 했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행복이란 뭐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걸 자기 삶에서 증명한 게 뭐냐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나서 빈민가 이런 빈민가에 살고 있는데 뭐 시티은행에서 진짜 오퍼가 왔어요. 취직하라고 연봉 1억 이상 주겠다. 근데 얘는 다시 빈민가에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런 빈민가에서 다시 살았어요. 3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 아이가 만약에 이 교사가 자기의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못했다면 제가 쓰지 않았겠죠. 근데 행동도 아이가 따라서 3년 동안 죽을 때까지 자기 말을 입증시킨 거예요. 네, 그런 행복에 대해서 책을 또 나올 거고 한 7월 달쯤에 나올 거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필리핀의 이거- 행복. 네. 이것도 인쇄 기부되는 책이니까. 아, 그러세요? 네, 인쇄 기부되는 책이니까. 통도의 책은 통도의 단체는 다 인쇄를 다 기부할 거예요. 그것도 근데 조선님 그럼 뭐 먹고 살아? 저요? 네. 이거 삼성 책을 많이 사주세요. 네, 많이 좀 100권씩 좀 많이 사주세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좀 받아들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바꾸려고 하는 게 있고 그런데 그쪽은 교도소에서도 받아들이고 이런 데서도 받아들이고 근데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벌가라든가 다운타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누리면서 살고 네. 있는 차별이 있단 말씀이죠. 그리고 여자들이 다 여성들이 저는 지위가 높은 줄 알았더니 필리핀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은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약하다. 돈 있는 집안의 여성은 해피한데 돈 적은 집안의 여성들은 그쵸. 계속 돈을 받아야 고생하죠. 구조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어떻게 보면 포기하게끔 만드는 구조인 것도 같아요. 네. 그걸 어떻게 깨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변화의 시작일 그렇죠. 수도 있죠.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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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전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집필하시면서 작가님 스스로 가장 큰 러닝이 무엇이었는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모르셨던 것들도 되게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큰 러닝이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근성적인 부분과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느냐 그 탤런트적인 부분도 굉장히 저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보셨던 많은 그 성공하셨던 임원분들께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좀 더 탤런트가 있으셨던 분들인지 아니면 그걸 벗어나서 본인의 근성으로 그걸 극복을 하신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아, 어려운 질문을 또 서면으로 하시지 그냥. 기억도 못 하겠네요. 두 번째 기억, 마지막 기억 두 번째 말씀드리면 뭐 사람마다 생각의 크기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삼성 임원들은 자기가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엄청난 건데 그들은 이게 평범해요. 생각 구조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들은 다 자신 평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 마찬가지로 강수진이나 뭐 이호랑 박사나 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다 자기가 평범하대요. 평범한데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열정을 살면 특별한 삶이 된다. 뭐 이런 거에 주로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뭐 남한테 내 고민을 털어놓는 거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 털을 바에는 내 일을 지금 이 순간 더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낫다. 나에 집중하는 삶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과 경쟁하는 게 아니고 어제와 나와 경쟁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만 자기가 성장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뭐 재능이 뛰어나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재능이 뛰어난 생각을 하는 순간 방황하게 되고 자기가 좀 혼란스럽게 돼요. 왜냐하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보통 조금만 해도 잘 되니까 노력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스스로 그냥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난 그냥 평범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범하지만 엄청난 노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뭐였죠? 배운 게 뭐냐 이거죠. 배운 책 거? 쓰시면서. 이런 거 배웠어. 배운 거는 저도 뭐 거의 필리핀 톤도 가기 전에는 굉장히 현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장난스럽게 난 현금왕이야. 이렇게 뭐 아파트도 다 현금을 사고 자동차 뭐 그딴 거 뭐 할부를 해.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이제 공 다 던졌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얘기할게요. 뭐 강학력 뭐 이렇게 뭐 10만 원도 안 되는
뭐 그거 빨아야 돼? 한 번 입고 버리지? 뭐 이렇게 진짜 재수없다. 네, 그래도. 재수없게 이렇게 뭐 점심 시간에 인당 10,000원 하는 거 먹으면 배불르면 네 배가 쓰레기통이야. 뭐 이렇게 생각도 그런 재수없는 얘기는 하루 네. 종일 할 수도 있으실 네. 것 같아요. 장난스럽게 1,050원도 밟았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느끼면서 잘못 산지 아셨어요? 네, 이제 알았어요. 네, 이제 좀 착하게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부를 하기 시작했고, 기부를 원래 제가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홍보대사도 그냥 귀찮은 거예요. 기부 강연 되게 많이 해줘야 되고, 대학생들 강연 많이 해줘야 되는데, 내 시간 내서 내 차비 내서 지방에 다니고 하거든요. 돈 받지도 않고.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삶이, 그렇게 살면서 이제는 제가 사진 찍을 때 원래 웃지 않았어요. 웃음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웃음이 조금 자연스럽게 조금 나오는 이제 그런 사람이 변한 것 같아요. 진짜 잘 웃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네. 너무 진지한 얘기가 오래 네. 가니까 좀 머리가 아파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원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해서 뭐 네. 지금 이번에 나온 신간이나 뭐 가나꽃이나 뭐 지금 너무 많이 깊이 읽어서요. 거의 오늘 강연을 복습하듯이 책을 네. 복습하듯이 오늘 그래야죠. 강연 잘 들었고요. 네. 저처럼 뭐 이런 책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일반 애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작가님의 책을 많이 접해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책이나 이런 것보다도 좀 사람 김종원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계속 본인 PR적인 얘기만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약간 반전의 모습이 있는지 허당의 모습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뭐 단점이 없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예리하세요. 이런 말씀 네. 드리겠네요. 다음 MC로 한번. 저는 뭐 노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상 생각이 아예 안 나요. 네, 노래를 그 외에는 별로 없으시고요.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 네. 되게 허당 같으세요. 사실. 그런가요? 네. 이게 또 제 네. 작전이에요. 그렇게 네. 보이려고. 네. 자기 자랑을 하지만 네. 그게 정말 그게 정말 밉게 미워할 보이진 수 없죠? 네, 미워할 수 네. 없네요. 미워할 수 없는. 재수는 없으나 네. 미워할 수는 없는 네. 거. 네. 이상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영어도 영어도 못해요. 결혼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건 그냥 도쿠멘트. 지난 거 사생활은 제 주변 50m는 다 비밀이에요. 아까 결혼을 했냐고 물어봤는데요. 절대 노코멘트. 네. 네. 한국의 정의를 네. 질문. 네. 마이크. 아직 한 가지 더 추가. 네. 공개할 가능한 60m 밖의 개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른 질문.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아니요. 일단 다른 분. 네. 또 혹시 다른 분 없으세요? 안 하신 분 중에서. 네, 네. 아까 행복의 정의를 했던 것처럼 네. 작가님의 비전 이렇게 살 거야라는 그런 가치관 이런 게 있으면 좀 좀 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쫓고 살고 있는데 톤도의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길거리에 돈과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를 먼저 줍기 때문이에요. 돈이 남아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돈을 먼저 줬잖아요. 돈 때문에 막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돈은 조금밖에 없는데 쓰레기 많고.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아이들처럼.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처럼 제 죽는 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고 갔느냐. 그렇게 기억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그 가정입니다만 네. 이제 삼성의 임원들을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삼성에 들어오지 않고 두산이라든가 LG라든가 다른 그룹에 갔었으면 그분들이 임원이 됐을까? 예를 들면 삼성에서 그분들이 그 분위기에 맞거나 아니면 바로 위에 직속 상사를 잘 만나서 선배에게 제대로 배우고 일하는 방식을 배워서 그 몸에 배워가지고 이 끌어올려 당겨져서 임원이 되는 케이스가 있지 않나 싶고 아까 이제 스카이 대학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그분들은 입사한 지 한 2년, 3년, 한 5년 되면 퇴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카이대 출신들의 경쟁자들이 상당히 줄어들니까 이제 자연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기회가 좋은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다른 분의 삼성의 임원이
다른 조직에 갔으면 과연 그분들이 꽃을 피웠을 수 있을까? 요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끌어올리는 임원들은 제 책에 넣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고 오직 자기 힘으로 자기 뭐 고졸이더라도 아니면 지방대 나오더라도 오로지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만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책에 넣었지 끌어올리는 건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끌어올릴까 이런 책을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그 사람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또 골프존이 삼성 임원 출신 지금 만든 회사인 거 아시죠? 골프존. 네. 골프존이 그건 되게 많아요. 제 책에도 있지만 수많은 회사가 삼성 임원 출신이 나와서 기업을 만들고 모두 불경기에서 망했는데 그분들은 다 지금 승승장구하고 어떤 뭐 공기업이나 이렇게 사기업 이런 데도 삼성 임원들 다 특채하려고 안 다니잖아요. 특채한 다음에 엄청 성과가 뭐 적자 5천 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 힘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뭐 주변의 환경이 삼성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삼성이 아니더라도 명함에 삼성이 안 써 있더라도 자기가 갑이 아니고 을이 아니고 떠나서 오직 자기 힘으로 이렇게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네. 아니 그런 다음에 분들은 후배들도 다 끌어올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보고 배우는 같이 가는 게 보고 다음에 책은 이런 건 어떨까요? 그 사색에 대한 책을 말씀하셨는데 삼성 얘기했으니까 다음엔 LG 임원은 어떻게 일하는가? 네. SK의 임원들은 네. 어떻게 일하는가? 시리즈로 해가지고 한 100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글의 임원은 어떻게 그것도 세계 100대 기업. 그런 책이 많이 팔리겠죠. 자, 더 질문 있으세요? 아니 일단은 없으면 저 뒤에. 네. 저 뒤에. 뒤로 네. 주시면 돼요. 하나 네.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그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 그 뭐지 탁월함이라든지 그 역량이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멘토를 찾아야 되고 뭐 일정적인 규칙이 있다고 성공 법칙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거랑 다시 그게 좌절이 왔을 때는 다시 스님이라든지 종교적인 부분으로 빠지게 되면은 극과 극의 상황이 나타나던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 책을 접목하면 좋을지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저는 일단 멘토는 없다고 생각해요. 멘토는 없고 멘토는 네가 어제 넘어진 경험이 멘토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멘토 찾아갈 바엔 니네 부모님을 찾아가서 물어봐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멘토가 어떤 멘토가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해 주겠어요. 그 사람들은 멘토는 요즘에 뭐 드림 디자인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꿈까지 설계해 줘요. 네. 이 사람은 너의 꿈을 설계해 주면서 돈을 받는 사람이지 너의 꿈을 응원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직업들이 왜 생겨났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결정을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남이 계속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남이 계속 결정해 주는 그거는 남의 인생이지. 그거 왜 태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다 죽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걸 좀 생각을 바꿔서 멘토라는 자체도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을 그냥 아주 가볍게 습관을 들이자면 뭐 식당 가서라도 가볍게 내 메뉴는 내가 고르는 거예요. 골라내. 자기 주도성. 그렇죠. 나 이거 먹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 습관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발현이 되니까 그 작은 걸 통해서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결정하게 되고 그 조금씩 결정한 삶이 자기 인생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한테 맡긴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그리고 뭐 좀 정치인들한테 이 정치인들이 내 삶을 더 좀 나아지게 해줄 거야. 이런 생각 가진 것 자체가 말도 안 돼요.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이 내 삶을 보장해 줄 거야. 보장해 주면 좋죠.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따로 또 뭔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 안 하고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멘토를 구할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도전해보고 실패해보고 근데 실패도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를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남이 하는 거 말고 좋아 보이는 거 말고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누가 시키는 거 말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그게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인생이 전혀 바뀌고 자기 회로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공유할 만한 사람. 네. 질문이 아니에요. 원하시면 자 마이크 한번 주세요. 네. 네. 질문이 아니고. 네. 아까 저 질문했잖아요. 네,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뭐 질문만 해야 돼요. 네, 질문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아까 질문할게요. 네. 아까 제가 생각의 연료를 여쭤봤더니 네. 러브라고 그랬어요. 러브, 사랑. 그게 바로 비전이고 그걸 위한 연료로서 돈이 필요하니까 러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대학 때
임사 질문만 해주십시오. 질문 네. 들어갑니다. 네. 임사 체험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임사 체험자들, 그리고 관에서 들어갔다가 장례 치르는데 막 긁고서 일어난 사람들, 그다음에 무덤에 가는데 일어난 사람. 그래서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건 미국의 교수의 리포트예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그 결과. 첫 번째 생활 태도가 바뀝니다. 첫 번째 남에 대한 애정 관심 사랑을 하게 질문이 되고 아닌 것 같은데. 이 질문이요. 두 번째 자기에 대해서는 왜 못 배우는지 배움을 하게 돼요. 이게 똑같아. 러브러닝. 이거 왜 그럴까요? 질문 왜 그럴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얘기하시죠. 강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들으십시오. 네. 오늘 자. 범위가 굉장히 넓어. 네. 네. 자, 그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농인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의 토크 이런 거를 계속 저희 김영섭 PD님께서 계속 타자 해가지고 말씀이 되게 빠르셔가지고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그 농인의 포럼을 해서 계속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원해 주셔도 됩니다. 타자 한 300타 정도? 네.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지원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저희 포럼 페이지 그다음에 커뮤니티 그룹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런 뭐 자기 생각들 또 저자님에 대한 이런 방송에 대한 이야기들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4월달 수요 포럼 방송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종원 저자님을 가지고 모시고 1시간 반 동안 했고요. 다음 주에는 노소영 저자님이세요. 노소영 저자님이 사실 포럼에 농인으로 해가지고 처음 오셨는데 청중으로 오셨다가 이제 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김영섭 PD님 통해 가지고 방송을 할 텐데 농인분이지만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되게 감동적인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분이 또 세버시에도 나오셔가지고 되게 감동적인 그런 방송도 하셔가지고 많이 또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4월 23일 수요일에는 조소환 저자님을 모시고 저희 근성, 같은 운명, 다른 태도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4월 마지막 주 4월 30일에는 이재만 저자님 그래가지고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 변호사님이신데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서 또 즐거운 또 토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협찬이고요. 저희 보네르땅이라는 베이커리에서 책을 그 당근 케이크를 해가지고 매주 만들어 주시거든요. 오늘도 있을 텐데 협찬입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되게 맛있고요. 되게 예쁩니다. 네.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 MC 보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저자님 마지막 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기아자체가 같이 한 프로젝트 지금 엽서가 있어요. 다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써서 이거죠? 네, 이건데 지금 가방에 갖고 왔거든요. 이걸 써서 그냥 우체통에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이제 우리는 한 명은 살릴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자, 1시간 반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